5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볼보 공포해 주행, 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사고 관련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볼보 측의 입장은 운전자 의지 없인 주행이 불가하다며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른바 에이다스라고 불리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볼보 반자율주행차의 급발진 추정사고 영상입니다. 4개의 사거리를 시속 120km로 질주한 뒤 어떠한 감속 시도도 없이 국기 계양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운전자는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거 안 돼! 법률방송 취재진이 사고 차종과 같은 차종 차량을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최신 사양이 장착된 차답게 운전대에 이런저런 각종 버튼들이 눈에 띈니다. 그 가운데는 반자율주행 모드 버튼도 있습니다. 조작은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누르셔서 지금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조절하시고 앞차와 내차의 간격 조절하시고. 반자율주행은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도로 위 제한 속도를 읽고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 속도 제한 기능 등 스스로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이 기본입니다. 그거 있나요? 앞에 차가 있으면 A인가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 밟는. 네네네네. 그거 돼 있는 거. 네네네네. 그 레이더로 인해서. 여기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차선을 스스로 바꾸는 자동 긴급 조향 장치나 충돌 위험 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등도 에이다스 반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능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 자율주행 단계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신호등이 많은 시내도로보다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 기능이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 딜러의 설명입니다. 어디서 보통 자율주행 많이 되나요? 도심고속도로요. 도심고속도로. 그러니까 신호대기가 없는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직선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데에서는 설정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올림픽대로라든지 아니면 강변대로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하지만 전지혜 씨가 사고가 난 도로는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치한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급출발을 해 단 한 번의 감속 시도도 없이 굉음을 내며 가속해 사거리 4개를 그대로 통과해 질주했습니다. 전멸 신호에서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하는 등 평소 운전 모습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 영상은 같은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고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집사람 성격이 좀 차분하고 그래서 운전도 되게 좀 얌전하게 하는 상황이었고요. 사고 전에 평소에 운전할 때 신호 잘 지키고 되게 얌전하게 운전하는. 전지혜 씨 측이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다는 법률방송 관련 질의에 볼보 측은 지난 13일 5문장짜리 짧은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입장문에서 볼보 측은 고객 피해 발생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정확한 사유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급발진을 예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볼보 측은 그러면서 해당 고객 모델 변속기는 기계식 기어 레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변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속 레버가 주차인 P 상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급발진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상 부인하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에이다스 오작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볼보 측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특정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운전자 지원 기술로 당시 상황이 해당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볼보 측의 답변입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선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 우려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볼보가 자랑하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관장하는 핵심은 ECU라고 불리는 전자 제어 장치입니다. 관련해서 볼보 딜러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듯 메인 컴퓨터에 대해 다소 엉뚱한 얘기랍니다. 메인 컴퓨터
딜러가 언급한 레이더와 카메라가 눈 역할을 한다면 ECU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메인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서 출발하면 안 될 때 출발했고 가속해선 안 될 때 가속을 했고 정작 속도를 줄여야 할 땐 줄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운전자 전지혜 씨의 평소 운전 모습, 급출발을 전후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이후 전개된 사고 양태 등을 감안하면 명백한 급출발 사고인데 볼보 측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같은 속도 기능, 제한 기능 표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차량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면서 급발진 돌진을 해간 거죠. 예, 그러한 점에서 이거는 그 자동차 제조사의 지배 영역에 있는 차량을 제어하는 메인 컴퓨터에 그 문제가 있었다. 취재진은 볼보 측에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에이다스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가능성, 리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 논란 관련해서 이번엔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제안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한 법률 플랫폼에서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정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인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관련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소식은 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는 변호사 소개 및 광고, 법률 자문, 소송비 견적 산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플랫폼입니다. 이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IT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최대 월 190만 원까지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 플랫폼 업체 대표 2명이 청년들을 채용한 뒤 월급 40만 원짜리 진짜 계약서 외에도 급여 조건 200만 원의 가짜 계약서를 추가로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중 계약서를 쓴 청년은 모두 71명, 취업시킨 청년 1명당 한 달에 150만 원씩, 편취한 정부 지원금은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선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을 눈먼 정부 지원금 편취 수단쯤으로 여기는 이율배반적 갑질 행태를 자행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성토입니다. 혁신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완전히 상업적인 업체라는 게 입증이 된 사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업체일 수밖에 없고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일 청년정의당은 해당 법률 플랫폼을 고발했고 대한변협도 업체 대표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서울변회도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이나 변협 조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들의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행위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협조 참여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광범위한 사전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달 소속 회원들로부터 법률 플랫폼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점,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의견들을 전달받은 서울변회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걸 안 지키고 그러면은 아니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걸 플랫폼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그럼 찬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게. 네, 저희가 그래서 필요의 목소리가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 서울변회는 이 같은 일련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조치를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기업이 자본의 힘을 이용해 법조계를 주도 및 장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오늘은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뭐 이거 의사 아닌 자의 대리 수술 이게 뭐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데 최근 인천 척추 전문 병원인가요? 여기서 네. 또 비슷한 게 터졌죠.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네. 수술실 동영상을 제보를 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병원 원무과장과 또 그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그 네. 진료 협력 팀장이라고 하는 행정 직원들이 네. 환자를 뭐 그 절개하고 봉합하는 그런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네. 병원 측에서는 네. 대리 수술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유지 서약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은 전부 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네. 있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이 나중에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서 그 간호조무사로 네. 이렇게 둘러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이거 뭐 이번 한 번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대리 네. 수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네.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닐까 하는 네.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환자들이 마취를 했기 때문에 네. 의식이 아예 없거나 또는 부분 마취를 하더라도 네. 그 척추 수술의 특성상 엎드려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네. 그 환자들이 수술대 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수술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걸 악용해서 이런 수술이 대리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 CCTV 그 설치 의무화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네. 또 의료 현장은 네. 그 의사와 병원 직원이나 또 그 의료기기 직원, 네. 또 제약회사 직원들의 관계가 굉장히 갑을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 이런 갑을 관계를 악용해서 네. 대리 수술을 시키고 또 이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리 수술 논란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뭐 원인이나 이유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네. 비용 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대리 네. 수술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네. 여러 건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네.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무면허 의료 수술을 하면 네. 큰 이제 처벌이 가해지면 조심을 하게 될 텐데 네. 실제로 지금까지 솜방망이로 이제 벌금 정도의 처벌에 불과했고요. 네. 뭐 그 의료 고의적인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네. 과실의료 사고로 보는 처벌을 네. 한 것이 이런 걸 네.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게 대리 수술을 어떻게 과실로 보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르면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되는 네. 행위인데요. 그리고 네. 또 상해 교사죄로도 의율할 수 있고요. 또 사기죄로도 의율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예로 네. 그 모 성형외과 의사가 네. 그 자신이 1년 동안 해야 되는 33건의 수술을 네. 자신이 아니라 이비인 후과 의사 또는 그 치과 의사한테 대신 시키면서 1억 5천만 원을 이제 취득했다고 하여 이제 사기죄로 기소된 예가 있거든요. 네. 이런 일이 있어도 굉장히 뭐 벌금이라든지 약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이게 뭐 대리 수술 같은 거 시키는 의사라면은 면허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의료법에는 이렇게 의료 면허가 없는 자에게 네. 의료 행위를 시키는 경우에 네. 면허를 취소하도록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실제로 28건의 적발된 사례 중에서 5건만 면허가 취소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 또 이뿐만이 아니라 네. 이것이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가 재교부되었고요. 네. 그럼 뭐 면허 취소도 잘 안 되고 취소가 설사 됐더라도 나중에 다시 슬그머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전문직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다른 전문직 특히 이제 뭐 변호사, 네. 변리사, 네. 또 그 공인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직역들 같은 경우는 네. 꼭 그 관련 직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네. 바로 그 자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네. 그런데 의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범죄를 저질러서는 이런 어떤 자격에 대한 제재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의료 관련한 이렇게 면허가 없는 자에게 이렇게 의료 행위를 시킨다든지 이런 네.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네. 취소할 수 있다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실제로 적발된 예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숫자만 취소되고 그마저도 바로 재교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외국은 어떤가요? 외국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의사가 벌금형 이상만 선고를 받아도 의료 면허가 박탈되게 되고요. 네. 3년 이내에는 또 의료 행위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이런 의사라는 직업 윤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요. 네. 의료 행위와 아무리 관련이 없는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바로 의료 면허를 박탈받게 됩니다.
이게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네. 그 병원 내 수술실 내에서 네. 이런 의료 사고 또 네. 대리 수술 또 뭐 성추행, 성폭행 네. 문제도 많았고요. 사진 촬영 또 생일 파티 뭐 이런 문제까지 네. 아주 황당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 이어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수술실 내부에서는 네. 이런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 있다든지 또 성범죄라든지 유령 수술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민사소송의 측면에서도 네.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CCTV가 설치된다면 무기 대등의 원칙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성실하고 아주 건전하게 수술을 하는 그런 건실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네. 불필요하게 의료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이 CCTV가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고요. 이러한 수술실 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이런 의료법 네. 개정안이 6월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반대 쪽에서는 의사 진료권 침해와 환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뭐 이런 걸 들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합리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서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갑질을 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가 신참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변협이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 성폭행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